이 RNP 크리스퍼 기술을 바로 툴젠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특허를 출원을 했다가 특허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툴젠이 저촉 심사를 진행을 하고 있죠. 미국에서. 올해는 이 항소심의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툴젠의 주가는 한번 움직이겠죠. 왜냐하면 이제 브로드와 툴젠의 싸움이 본격화되겠구나. 그리고 시니어 파트를 점하고 있는 툴젠이 유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게임은 툴젠 편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번 시간에는 툴젠의 특허 진행 여부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업데이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퍼 카스9이라는 것은 우리 몸속에 있는 특정 유전자를 자르는 겁니다. 크리스퍼 카스9이 만들어지게 된 출처를 보면은 박테리아의 항바이러스, 그러니까 박테리아가 외부로부터 침입하는 바이러스를 막아내기 위한 면역 체계에서 따온 건데요. 바이러스가 외부에서 침입을 하면은 그 바이러스를 잘라서 그 특정 유전자를 자기 유전자의 특정 부위에다 집어넣는 겁니다. 박아 넣었다가 똑같은 놈이 침입을 하면은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 유전자 서열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있다. 그러면 바로 저기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유전자 가위를 자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활용을 해서 특정 유전자로 갈 수 있는 가이드 RNA, 그 다음에 유전자를 자를 수 있는 가위. 이 가위라는 것은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이 유전자를 자르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세트로 돼서 유전자 가위 이렇게 불리게 되는 겁니다. 이전에도 유전자 가위가 없었냐, 그런 개념들이 있었지만 굉장히 쓰기에 불편하고 개발이라든가 생산이 용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퍼 카스9이 개발되면서 연구 개발이 조금 더 활기를 띄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유전자 가위라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세포로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 들어가 라고 하면 지가 알아서 들어갑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 몸속 특정한 세포 안으로 보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유전자 치료제를 사용하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 몸속에 있는 피를 뽑아서 그 피를 유전자 가위로 절단하는 겁니다. 또 다른 방법은 아예 유전자 가위를 우리 몸속에 집어넣어서 그 유전자가 원하는 장소로 가서 원하는 유전자를 자르도록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상적이고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기술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유전자를 보내는 형태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RNP 크리스퍼. RNP라는 것은 유전자 가위를 보낼 때 유전자 형태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가이드 RNA와 단백질 형태를 아예 붙여서 몸속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백질을 우리 원하는 세포로 보내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어렵지만 이제 오프 타겟팅이 적고, 그리고 도입 효율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플라스미드입니다. 플라스미드는 아예 유전자 형태로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유전자가 발현이 되어서 크리스퍼 카스9이라는 단백질을 우리 몸속에서 만들어서 가이드 RNA하고 결합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어느 정도 다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보내는 거냐, 아니면은 원재료 상태에서 보내느냐,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는데, 이 RNP 크리스퍼 기술을 바로 툴젠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특허를 출원을 했다가 특허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툴젠이 저촉 심사를 진행을 하고 있죠, 미국에서. 그래서 저촉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유로 인해서 특허가 다시 철회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죠. 그러나 여전히 일본과 유럽에서는 특허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특허를 받았기 때문에 이 RNP 크리스퍼와 관련해서는 툴젠이 특허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기술을 만약에 유럽에서 사용하거나 일본에서 사용한다 그러면 돈을 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유전자 편집 치료제가 한 개 만들어졌죠. 그리고 FDA에서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카스캡이라는 버텍스와 크리스퍼 테라피틱스가 만든 겸상적혈구, 그 다음에 지중해성 빈혈증 치료제로 승인을 받은 이 카스캡이라는 유전자 편집 치료제가 영국에서도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국에서 승인을 받았어? 그러면 앞으로 영국에서 팔겠네? 라고 툴젠이 생각한 거죠. 상업화 단계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한테 당연히
특허권을 RMP 기술을 우리로부터 가져갔으니까 사용료를 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카스게비 미국 FDA의 처방 정보에 보면은 RMP 기술을 사용했습니다라고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스게비가 툴젠의 RMP 기술을 썼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특허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툴젠은 쓰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전부 다 이 RMP 기술을 사용해서 치료제를 만들기를 원합니다. 대신 그만큼 사용료, 특허료를 내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또 다른 특허가 현재 미국에서 진행이 되고 있죠. 바로 유전자 가위 관련한 원천 기술입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발명을 했느냐 이것을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대단히 까다롭고 어려운 작업이 현재 미국에서 저촉 심사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CBC하고 브로드가 이제 저촉 심사 우리가 먼저 발명을 했다 이렇게 싸우고 있었죠. 여기에 툴젠은 끼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둘이 이제 특허 저촉 심사가 진행이 되었었고요. 여기에서 CBC하고 브로드 싸움에서 브로드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던 와중에 툴젠이 새로운 주체로 다시 저촉 심사에 참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툴젠, CBC, 브로드가 다시 저촉 심사를 진행하는 이 두 개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되던 와중이었죠. 여기서 이제 브로드는 승리를 했고 CBC는 무슨 소리냐? 내가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다. 내가 당연히 원천 특허를 가져야지 브로드가 갖는 게 말이 되느냐 자존심 싸움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리고 특허법원에 항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CBC 브로드의 항소심이 진행 중이고 올해는 이 항소심의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툴젠의 주가는 한번 움직이겠죠. 왜냐하면 이제 브로드와 툴젠의 싸움이 본격화되겠구나. 그리고 시니어 파트를 점하고 있는 툴젠이 유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게임은 툴젠 편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CBC 브로드의 항고심 결정, 이 결정이 예를 들어서 브로드 승리로 끝난다? 그러면은 툴젠의 주가 상승 흐름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CBC가 승리를 한다. 그럼 복잡해집니다. 일단은 CBC가 이기면서 이제 심판원으로 본건이 파기환송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특허 심사는 굉장히 지리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브로드가 승리했을 때 CBC는 대법원에 상고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상고심이 진행이 되면서 브로드와 툴젠의 저촉 심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점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유전자 편집 치료제, 즉 크리스퍼 카스9으로 치료제를 개발해서 승인을 받은 그런 의약품은 한 개가 있죠. 크리스퍼와 버텍스가 개발한 카스게비라는 물질입니다. 그런데 버텍스는 카스게비를 상업화하기 위해서 당연히 이제 크리스퍼 테라피틱스하고 같이 만들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디타스 메디신과 추가적인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디타스가 특허를 확보했을 때, 특허 소송에서 승리했을 때를 대비하기 위함인 거죠. 그런데 툴젠과는 아직까지 계약을 체결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툴젠이 저촉 심사에서 승리를 하게 된다 그러면 손해배상 및 원천 특허 수익 배분 문제가 당연히 대두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툴젠과 별도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때 툴젠은 특허권자로서 특허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가능. 이건 버텍스에게 아마 할 것 같고요. 툴젠은 선급금, 그 다음에 마일스톤 로열티 이런 부분들. 이거는 크리스퍼 테라피틱 혹은 에디타스 회사들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툴젠의 특허 분쟁과 또 향후 전망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